21번인데 두 학생 모두 잘 풀었으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자기 머릿속에 지금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그래도 변별력 문제죠. 정답률이 44%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정답률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축에 속하는 거고, 확통 선택자들은 아마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4%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데 미적분은 난이도 최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를 명료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방금 말한 거 명료하게 아는 거, 자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어디였는가, 실전에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아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답이 나온다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같이 여러 명 대상의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다 커버를 못 해주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찝는다라면, 이 문제는 무슨 개념에 대한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21번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 4차 함수 gx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다항함수, 수투지, 당연히 수투에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미분계수에 관련된 형태가 아니지,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인가?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또 생각해 봄직하겠어요. 이게 처음에 만약에 네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물론 내 생각에 이게 함수의 극한 단원 문제인가 다항함수의 미분법 문제인가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고수라는 뜻이죠. 그냥 보통은 그런 고민 없이 뭐가 떠오르는 대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못 푼다로 귀결이 되는 거지. 그럼 검토가 끝난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자. 유라, 이 무슨 단원 문제야? 미분법 단원이야? 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면 왜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 질문을 바꿔서 검토가 끝난 입장에서 왜 다항함수의 미분법 문제는 아닌 거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다라면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 이건 왜 다항함수의 미분법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검토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얘기해요. 아직도 답변을 못한다라면, 아까 전에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어딘가를 명료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 명료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엉성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gx의 그래프를 추론했는가가 포인트지. gx의 그래프가 추론을 했으면 그걸 추론 과정에 gx의 그래프가 사용이 되었으면 미분법 문제인 거고, 식으로 4차식이다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다라면 함수의 극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유라,
함수의 극한 단원의 무슨 개념에 관련된 문제니? 사용 개념은 모르겠니? 좌극한과 우극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시작할 때 좌극한, 우극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걸 어떻게 볼 거니? 라는 거거든.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볼 거니? 이게 뭔데요?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기하적이란 그래프 관점이지. 그래서 절대값은 그리고 아까 전에 그래프가 사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라는 말은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있죠. 4가지. 그게 이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었는가를 물은 거고,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극한을 구하는 큰 두 방향 중에 첫 번째 정의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주어진 식이죠. 기하적 의미는 뭐냐면 절대값은 기하적 의미가 이거다. x축과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x축보다 위쪽이냐, x축보다 아래쪽이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므로 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죠. 그리고 이쪽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하라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이걸 놓치는 학생도 있겠어요. A가 뭐니 하면은 그걸 놓치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해. 이 문제는 모든이다. 모든이다. 이 모든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 매우 중요한데 말로만 하겠어요. 해결이 다 됐다니까. x보다 위쪽이면 그냥 fx죠. 그리고 x축보다 위쪽이란 말이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게 0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알파, 즉 0이 아닌 것으로 가느냐 0으로 가느냐. 뭐 내 수업을 들어봤다라면 내가 혹시 이거 기억나나? 뭐가요? 극한은 두 종류인데 수렴과 발산이고, 발산은 세 종류인데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이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을 언급하지 않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이거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 간단하게 쓰고 지울 게 아니라. 이론이 뭐냐 하면 지금 니들이 틀렸단 말이야. 지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것도 긴 시간 아니게. 그러면 뭐가 부족했는지를 지금 확인해주면 다음번에는 좀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지. 22번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극한의 종류를 수렴과 발산부터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무한대, 음의 무한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분류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수렴은 그냥 보통은 다 수렴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빨간색으로 오히려 하죠. 뭐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와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닌 어떤 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역수를 취하면 fx가 a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알파라고 하면 역수가 되면, 즉 fx분의 1의 극한은 어떻게 되니? 그냥 알파분의 1이고. 이건 왜 그러니? 하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fx가
알파로 가고 1은 1로 가니까 다 출력을 하니까.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럼 극한의 기본 성질은 이거다.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되면 그렇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없지.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이고 얘는 발산이니까 역수라는 거는 극한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포맷이다. 사실 흔하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근본 연산이거든. 왜 그러냐? 극한은 비교하는 거라서. 증가 감소 속도를 비교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그것까지는 몰라야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비율을 따지니까 분수꼴이 기본이고 분수꼴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역수거든. 그래서 이러한 포맷이 자주 나오므로 이걸 애초에 구분해서 알아두자.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 뭘 묻는 문제 하면 얘랑 이게 발산이다. 이 발산이죠,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 다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죠. 그러면 수렴한다라면 좌우칸 우칸이 다르면 안 돼. 근데 좌우칸 우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이거고 수렴한다라면 이제 뭐 이쪽으로 또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역수로 했으니까 분자가 1인 경우고 그게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되니 하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랑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뭘 적은 거냐면 지금 이렇게만 적으면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정리 못할 것 같아서 적으면 얘는 지금 뭐야? fx, 이게 fx다. 그러면 fx분의 1 얘기하는 거야. 1. 1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건 뭐야? fx분의 다른 거 gx라고 하면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따로 이름은 없는데 시중에서는 미정계수 결정. 왜? 유형 이름이 그런데 그걸 마치 개념 이름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저 절대값이 쉬워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과 연결해서 이게 같아야 된다. 발산하면 안 된다니까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따지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렇게 되고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놈도 잘 알아서 했겠지. 계산하는 데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러면 요걸 한번 보자. 이게 뭔데요? 결론. 이건 참고야, 참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걸 하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인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 마지막 단계는 답을 구한단가? 답을 구하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 부르죠? 검산. 검산에 해당되는 과정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가요? y 콜 fx와 y 콜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즉, 두 그래프를 같은 좌표 위에 그려보세요. 만약에 해결하는 사람이 적다라면 좀 더 풀이 과정에 대해서 발상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을 텐데 지금 그 시간 안에 풀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그 풀이의 발상의 당위성 강조보다는 이 문제의 의미를 살펴보자 쪽으로 지금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수업은
항상 수업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걸 하는 건 수업 그 방향, 난이도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였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나? 평행 이동시켜서 x 그냥 이퀄 0 그래서 이거를 y 콜 늘리면은 좀 안 되나? 마음대로 늘리지 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얘는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얘가 뭐야? x제곱 모르겠다. 플러스 4분의 3? 신기하지? 저거를 못해갖고 이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같죠? 이제 대칭성을 갖게 해서 합차 공식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였고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은 사실 이것도 더럽다. 그러면 1을 늘려서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거든. 왜? 닮음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원은 타원이 되지 원이 닮음 이동 시킨다고 해서 포물선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래갖고 이걸 만약에 1로 바꾼다라면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그냥 x제곱이 되네.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쟤는 플러스 1이니까 잠깐만 이쪽이지. 플러스 1은 평행 이동 관계니까 영향이 없지. 그러면 그냥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걸 뭐야?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가? 그냥 이것보다는 이게 낫나?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생겨버리네. 마음에 안 들어. 자, 아무튼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학습 활동도 가능하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구분해서 적어주면 얘가 y 콜 gx다. 이거 뭐 그래서 뭐요 하면 이걸 가지고 저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저 문제의 의미가 조금 더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건 뭐 직관적인 얘기라 내가 뭐 어떻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가 알아서 조금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 문제를 실전에서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 자, 돌아가서 이걸 함수의 극한 단원 문제로 본다라면 지금 이 구조 있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 수렴, 좌극한과 우극, 절대값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같아야 한다. 그렇게 돼서 뭐야? 절대값을 없앤 놈이 0이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건가? 이거를 절대값을 없애. 그러면 이 극한이 0이다. 절대값을 없애. 그러면 이 극한이 0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좌극한, 우극한 맞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이거 이해하나? 저거를 생각을 한다라면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fx가 0이다인데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gx가 0이다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로 갖지? 이게 수렴한다. 모든 x에 대해서. FA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gx가 y 콜 0이야? 모든 실수 a면? 이때 a는 이제 단서를 달아야지. 이때 a는 뭐야? fa가 0인 것에 한해서 인 거지. 그렇게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gx 마이너스 fx는 0이다가 된다. 이때 a는 뭐야? ga가 0인 것에 대해서 ga가 0인 것에 대해서 인 거고,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gx분의 fx는 1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괜찮네.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위에 건 이해 갔나? F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니? 0이다가 아니죠. 그냥 GA죠. 그건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여기서 모든 실수 A인데 모든 실수 지금 니들이 다 해결이 됐다니까 그 다음 단계 사고를 요구하는 거야.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FA가 0인 것, 즉 A가 1 또는 2면 GX는 4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아? GA랑 같아. GA, 즉 G1과 G2가 0이다를 의미한다고. 뭔 말이냐면 정확한 우칸이 같다라면 이걸 이퀄 갖다 놓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왜 이거 있잖아. A 이퀄 마이너스 A 지금 이 얘기가 드는 거고, 그럼 이거 넘기면 2A는 0이니까 A는 0이다. 그래서 A는 0이다야. 그런데 만약에 FA가 0이 아니다 이면 그냥 사라지니까 얘는 GA로 수렴한다야. GA가 뭔지는 별 의미가 없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 꼬락선에서는 GA가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건 뭘 말하나? 그러면 GA가 0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이게 수렴하고 뭐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1이 된다까지는 알겠죠. 이거 치환, 즉 GX분의 GX-FX를 HX라고 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GX분의 FX는 아직 모르겠고 그걸 넘기고 그러면 GX분의 FX는 뭐가 돼? GX-HX가 되죠. 근데 GX도 4차 함수, 연속 함수고 HX는 0으로 수렴한다지. 요인 경우에. 수렴이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면
이 뭐야? 1로 수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거고, gx분의 gx는, ga분의 ga는 1이지. 그래서 1로 가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그런데 이거, 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면 여기서 이미 확인된 거죠. 그럼 혹시 로피탈 정리 알겠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가 뭐 1이다야. 이해 갔나? 오케이? 로피탈 정리 썼어요. 로피탈 정리가 뭔지는 알지? 아니, 로피탈 정리가 왜 성립하는가 이런 거 몰라도 약분이래 병신 같은 게 미분 분자라고 미분 해갖고 국한 시험 이거 다 하잖아. 그럼 이게 뭐니?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잖아. 접한다. 오케이? 이런 걸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리하세요.